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남자의 늦은 깨달음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노인이 발견한 한 장의 편지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용서, 그리고 희망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바닷바람이 살갑게 불어오는 작은 마을. 75세의 전직 교사 한도영은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이곳에서 보낸 지도 벌써 10년.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시작하는 하루는 그에게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구나. 도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때우고 난 후 그는 거실 한편에 놓인 바둑판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서 두는 바둑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흑돌과 백돌을 번갈아 놓으며 스스로와의 싸움을 즐기곤 했죠. 오후 햇살이 서재로 스며들던 그때 도영은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읽었던 교육학 서적들, 학생들에게 선물 받은 소설책들. 그런데 두꺼운 철학책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주워든 순간 도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에는 수신인의 이름도 발신인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시간의 흔적만이 역력했죠.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 도영.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편지에는 여성의 섬세한 필체로 이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낯설지 않았지만 도영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라니, 그가 알기로는 자신에게는 성인이 된 아들 하나뿐인데 말입니다.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어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편지를 꼭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대체 누가, 언제, 왜 여기에 숨겨두었을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도영은 편지에서 눈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기억의 저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글씨체 분명히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윤희. 도영의 입에서 한 여성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갑자기 50년 전 대학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0살 청년이었던 그때 같은 과학 후배였던 윤희와의 추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녀. 수줍음 많던 윤희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먼저 말을 걸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던 그 시간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영에게 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의무 복무 기간이 3년이었던 시절 너무나 긴 이별이 예상되었습니다. 도영은 윤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윤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년은 너무 길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영은 끝까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희는 마지막 만남에서조차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영은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군대로 떠나야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윤희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론가 떠난 후였습니다. 도영은 그녀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다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고 윤희는 추억 속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의 아이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도영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윤희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었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도영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은 50년 동안 자신의 아이를 버린 채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이 그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도영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해 보겠다고. 도영은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서울로 향하는 길. 기차 안에서 그는 예전에 사용하던 낡은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다행히 윤희의 옛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50년 전 주소였지만 그곳에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 재개발로 인해 옛 모습을 찾기 어려운 거리를 걸으며 도영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윤희가 살던 하숙집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던 도영은 마침내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허물어진 빈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장도 무너지고 풀만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도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뭘 찾으시는 거예요? 여성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정중히 인사하며 윤희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윤희 언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그분과 친하셨어요. 여성은 도영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된 그 어머니는 도영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희가 자주 도영 오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군대 간 남자친구 말이죠. 할머니의 말에 도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안고 나타났어요. 말도 없이 어디선가 아기를 낳아서 온 거죠. 도영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윤희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참 예뻤어요. 윤희는 그 아이를 무척 아꼈죠. 하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영은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윤희는 홀로 그 아이를 키우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책임함에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그때 끝까지 찾았다면
만약 포기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로부터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영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 하숙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50년 전 그 자리에서 윤희와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도영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행방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희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도영은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헤맸습니다. 옛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해보고 당시 친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찻집에 앉아있던 도영 앞에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도영을 빤히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도영 선생님이신가요? 청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영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청년은 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찾고 계신 분이 윤희 할머니시죠? 도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윤희를 아시나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도영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도영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도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미안해하고 있었다니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신가요? 윤희의 가족이신가요? 저는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민석의 답변에 도영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윤희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아버지가 바로 선생님과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도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이 정말 존재했고 지금 그 아들의 아들이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죠? 민석이 물었습니다. 도영은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또다시 충격이었습니다. 도영은 자신의 아들을 만나볼 기회조차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민석은 도영의 충격받은 모습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도영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석은 그런 도영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과의 만남 후 도영은 며칠 동안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바로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흘 후 민석이 다시 도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리려고 왔어요. 민석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언젠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윤희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윤희의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입니다. 민석이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셨어요. 도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원망할 법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으니까요. 선생님이 알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혼자 감당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도영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힘든 세월을 홀로 버텨내며 아이를 키웠던 것이죠. 우리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도영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셨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죠?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왜 자신을 버렸는지, 정말 존재하는 건지. 민석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책임함 때문에 윤희와 아들이 평생 고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민석이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도영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석의 차가운 태도에 도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들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아, 나는. 도영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영은 민석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윤희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져야 할 죄의 무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에 걸쳐 민석은 도영에게 할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윤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힘든 나날들이었죠.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적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와 놀러 가는 이야기를 할 때면 혼자 뒤처져 있곤 했죠. 아버지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찾으셨어요. 호적 등본을 뒤지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결혼을 하고 민석을 낳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평생 상처받고 살았다고 자책하시면서요. 민석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더라면, 만약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윤희는, 할머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나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다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지켜준 것입니다. 도영이 서울에서 보낸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민석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들도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나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며 민석을 다시 만난 도영. 그런데 이번 민석의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민석이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도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할머니의 손자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민석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자가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했던 이야기들 중 거짓이 있어요. 도영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거짓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세요. 이 말에 도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네, 하지만 민석이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그렇게 되셨어요. 도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나요? 선생님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민석은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냥 호기심으로 찾아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영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나요? 부탁이에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도영을 용서해 달라였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왜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다음에야 나타나냐고, 정말 찾고 싶었다면 진작에 찾았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민석의 말에 도영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선생님을 만나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니까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할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도영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아들은 자신을 거부하지만 손자만큼은 자신을 받아들여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머니처럼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평생 상처받으며 살지도 않을 거고요.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시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민석의 마지막 말을 들은 후 도영은 며칠 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을 만나보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들은 도영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도영은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평온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윤희와 아들, 그리고 민석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영은 예전에 윤희로부터 받았던 편지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편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래된 책갈피 사이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편지는 첫 번째 편지와는 달리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희의 섬세한 글씨가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도영 오빠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우리 아이가 내 옆에서 잠들어 있어요. 오빠를 너무 많이 닮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해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오빠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사람이니까요. 저와 아이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윤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영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언젠가 오빠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아이가 오빠를 원망하지 않도록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가 오빠에게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도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윤희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사랑했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재회를 위해 이런 편지까지 남겨둔 것이죠. 편지를 다 읽은 도영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영은 매일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의 말, 그리움의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담아서요. 비록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나보자고 하세요. 도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할아버지의 편지를 보시고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편지도 함께 보여드렸거든요. 도영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50년 만의 만남을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아들은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기차 안에서 도영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있을 그곳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제야 우리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늦었지만 진심을 다해 아버지 역할을 해볼게. 그동안 혼자 짊어져준 무거운 짐, 이제는 내가 함께 나눠줄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 끝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을 약속하듯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놓친 시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